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지표도 좋게 나왔고, 네. 파월 의장도 힘을 실어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식도 들려오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올라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가장 큰 것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급증한 것을 전월 대비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안도 결국은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주시장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 넘게 올라갔고 역시 여기에는 소위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그러죠. 경제활동 재개 관련된 것들이 떨어졌다 올랐다 할 때 다우에 다 그런 쪽에 많이 좀 전통적인 주식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도 오늘 강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바탕이 되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금값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730달러 수준인데 이것은 잠시 얘기하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 대해서 회복은이지만 아직 100% 한국말로 표현하면 100%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진행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은 차츰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약간 좀 모자라는 정도, 포인트를 보면 80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수준인데요. 여하튼 반등은 여하튼 3,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어떤 반등하는 것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소매 판매가 오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지표도 보니까 188% 정도가 의류 판매에 있어서 네네. 늘어났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외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옷도 사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시도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수치로 좀 확인해드리면 지난달 이건 모든 미국은 대표적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월 대비인데요. 17.7%는 여하튼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반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트윗을 하면서 또 역사상 최고의 또 상승률, 주식시장에도 좋을 거다 얘기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까지 큰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을 제가 수치를 보면 얼마나 높은 수치였냐면 과거에 직전에 가장 판매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2001년 10월입니다. 6.68%가 늘어났겠고요. 86년 5.88%, 87년에 4.99% 등이 있었으니까 17.69%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날 만한 최고의 상승률이었던 것을 역대급인 것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네, 아마도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줬지 않나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함께 보시면 굉장히 looks like a big day for stock market.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이미 점쳤어요. 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고의 어떤 전략 사령관 아닙니까? 최고 사령관인데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요. 항상 보면 앞으로 약간 업앤다운이 있을 거 얘기하면 또 그 다음날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재밌는 분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런 sek터별로 많이 어떤 더 많이 팔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판매 추세가 이게 장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어도비 데이터에서 최근에 2달 수치, 사실 이거 매달 하는데요. 2달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지난 5월 달만 보면은요. 디지털 매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이거든요. 이게 무려 77.8%가 미국에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도비에서 집계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825억 달러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그때 그 이상의 기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4, 5월 합으로는요. 작년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게 미국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월 초까지거든요. 그 연말 쇼핑 시즌에 1,400달러가 온라인 쇼핑했는데 그보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부에서는 지금 5월 달이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가 지금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런 쪽이 하나의 부밍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 마케터라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조상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요.
2019년 작년에부터 2020년까지 소위 이커머스 시장이 무려 92.8%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4년 동안에 더블이 나면 거의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은 하나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분위기가 가면 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이커머스가 뭐가 사건 간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제를 직접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중앙기업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간편 결제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페이팔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쓰듯이 전 세계에서는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거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페이팔의 점유율은 올해 더 커졌습니다. 페이팔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내가 이제 물건을 팔려는데 해외 물건, 국내까지 모르겠지만 해외까지 팔려 그러면 뭔가 직접하기가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쇼피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 같은 경우가 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판매가 뭐 늘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런 주들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이런 게 저는 계속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이거 해보셨던 분은 쇼피파이도 알고 페이팔도 알지만 한국 주식만 하시다가 미국 주식 뭐 좋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딱 보면 페이팔, 이거 주가가 지금 7,800 후 올라가고요. 쇼피파이도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올해만도 쇼피파이가 2배 올라가니까 사이가 늘 말씀드린 약간 버거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위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이커머스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소위 ETF가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 E가 들어가고요. 비즈니스의 BIZ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즈라는 ETF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이비즈 ETF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특징주로 오늘 또 애플이 올라와 있네요. 사상 최고가에 또다시 초근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50센트, 60센트 와 있기 때문에 손만 뻗는 게 아니라 그냥 뒤꿈치만 들면 사상 최고가 바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마침 시티그룹에서요. 목표 주가를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기존에 310달러에서요. 400달러로 바로 올려놨는데요. 짐 수바라는 분인데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5가지의 딱 이렇게 자기가 목표 주가 올려놓은 5가지 이유를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이번에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기기,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전체적으로 작년에 5천만 대, 6천만 대에서 올해 8,500만 대 이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술주 중에서 약간 오늘 엇갈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주요한 레포트로 중요한 건 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투자기는 좀 내렸습니다. 매수해줘 중립인데요. 올해 워낙 많이 달렸고 자기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률보다는 어떤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중립 의견을 좀 낮추면서 오늘 주가는 조금 재미없었던 반면에 대신에 모두 다 5G 관련 주식인데요. 퀄컴이나 램 리서치, 코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2에서 많게는 3, 4%까지 올라가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분기에 가장 강했던 우리 집콕주로 불렸던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도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 워낙 많이 달렸죠. 그러다 보니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지금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직장 가니까 놀러 가니까 이제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독 취소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치만 보면 여름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구글에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 취소하냐는 검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늘어났는데 작년같이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추세다. 여름에 약간 다운되는 것인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1분기에 한 70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로 예측했었는데 깜짝이 나온 것이 1,750만 명인가 정도가 구독자가 늘어났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요. 근데 2분기에도 지금 750만 정도를 회사 측에서 제시했는데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쉽게 이번에도 늘어날 거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3분기에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전히 시장 사이즈 이런 것들이 계속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매수해도 우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짚어보고 몇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